3100년 전 영국 스톤헨지 스톤헨지 건축 원형 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 톤 현재의 잔에 넘어 잃어버린 원형을 찾아서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 거서 우나미게르덱 카우추를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고대 기념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윌트셔워차일 솔즈베리 평원에 서 있는 장엄한 모습은 그것이 처음 완성되었을 때의 원형 오리지널 폼이 아니라 전년에 걸친 자연적 풍화와 인위적 파괴를 거친 잔의 루인에 불과합니다. 스톤헨지의 진정한 원형을 탐구하는 것은 이 기념물을 축조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기술력, 사회구조, 그리고 세계관을 해독하는 핵심적인 고고학적 과제입니다. 오랫동안 스톤헨지의 원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개방형 구조가 아닌 지붕이나 비존재했던 폐쇄형 건축물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스톤헨지 인근에 위치한 거대한 목조 기념물 우드엔지와의 관계, 그리고 유럽 전역의 거석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천문학적 설계는 스톤헨지의 원형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논쟁과 더불어 2024년에 발표된 두 가지 획기적인 최신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스톤헨지의 원형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1점 재단석 어털 스톤의 기원지 확증 2024년 8월 12월 스톤헨지의 심장부에 위치한 재단석이 기존의 통설이었던 웨일스 월레스가 아닌 700km 이상 떨어진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북동부에서 운반되었음이 지구화학적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기점 주요 달 정지 메저 루널 스탠스틸 연구 2024 2025년 스톤헨지의 설계가 태양뿐만 아니라 8.6년 주기의 희귀한 달의 운행 월출 및 월모래, 극단전과도 연관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천문 고고학 프로젝트가 2024년부터 2025년 중반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신 고고학, 지질학, 천문학의 증거들을 통합하여 스톤헨지의 원형을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톤헨지의 원형은 지붕 곁인 단일 건축물이 아니라 영국 브리튼 전역의 지질학적, 증적 요소를 한데 모으고 태양과 달의 우주론적 질서를 반영하며 삶과 죽음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구현한 광대한 이례적 경관 레추얼 랜드스케이프 그 자체였음을 논증할 것입니다. 제1부 석조공학의 정수징수의 스톤헨지의 현존 건축 특징. 스톤헨지의 건축적 특징은 당대 유럽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의 공학 기술과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 원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존하는 구조물의 물리적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1.1. 재료의 위계 사르센석, 블루스톤, 그리고 재단석. 스톤헨지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돌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위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점 사르센석 쌀슨스톤스 평균 무게 25톤, 높이 4m에 달하는 거대한 사암샌스톤입니다. 기업물의 주된 뼈대를 이룬 외부 원형 열석 어덜링과 그보다 더 거대한 내부의 말발굽형 삼석합 프레레선스를 구성합니다. 2점 블루스톤 사르센석 안쪽에 두 개의 원형 및 말발굽 형태로 배치된 25톤 무게의 더 작은 돌들입니다. 화성암 덜러레, 라이올라이트 및 화산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점 재단석 어털스톤, 기념물의 가장 신성한 중심부, 즉 가장 큰 삼석탑 그레이트 트레레던 앞에 놓인 6톤 무게의 사암입니다. 1.2점 채석과 운반 영국 전역을 집결시킨 것서. 이 세 가지 돌의 기원지를 추적하는 것은 스톤헨지 축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트레센석 2020년의 최신 지구화학적 분석을 통해 52개의 사르센석 중 50개가 스톤헨지에서 북쪽으로 약 25km 2마일 떨어진 윌트셔 말보로 타운 스몰버럭 다운스의 웨스트 주조 웨스트 우즈 지역 한 곳에서 기원했음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블루스톤 1920년대부터 제기된 웨일스 기어설은 최근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기돌들은 스톤헨지에서 약 240-250km 150마일 떨어진 웨일스 펜브룩셔의 프레슬리 힐즈에 있는 특정 노드카운 거더, 크레이, 고시필랜 등에서 채석되어 육로와 회로를 통해 운반되었습니다. 재단석 2024년 8월 12월 최신 발견 본 연구의 핵심적인 최신 정보입니다. 재단석은 전통적으로 블루스톤과 함께 웨일스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24년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12월 아르키올로지 인터내셔널에 발표된 연구는 이 통설을 완전히 폐기시켰습니다. 그 연구팀은 재단석 샘플의 지르콘저큰 광물 입자 연대와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여 기돌이 웨일스가 아닌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올카디안 분주 어케이디안 베이슨에서 채취된 구력색 사모 레드 샌스톤임을 밝혔습니다. 오이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무게 6톤의 거석을 70만 7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솔즈베리 평원까지 운반했음을 의미합니다. 비우거진 육로 운반은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이는 스코틀랜드 북동부에서 영국 남부까지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정교한 해상 운송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이 발견은 스톤헨지의 건설 목적이 단순한 지역적 기념물이 아니라 영국 브리튼 섬 전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네트워크의 산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1.3. 분류를 위한 결국 목공 기술로 돌을 다루다. 스톤헨지의 건축 공학적 독창성은 재료의 운반뿐만 아니라 돌라치 나무처럼 다룬 정교한 결구 방식에 있습니다. 긴 당대 유럽의 다른 어떤 것서 기념물에도 발견되지 않는 스톤헨지 고유의 특징입니다. 1점 장구 맞춤 모터의 센테넌 조인트. 수직으로 세워진 사르센석 오프라이 창단의 둥근 장구티는 돌기를 깎아내고
그 위 얹히는 수평의 돌이 돌릴 저 하단에 정확히 일치하는 장부 구멍 머텟을 파서 두 돌을 90도로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이점 제어 쪽매 텅 앤 그루브 조인트 외부 원형 열석을 구성하는 수평 도리돌들을 서로 연결할 때 한쪽 끝은 혀처럼 튀어나오게 정유 가공하고 다른 쪽 끝은 홈그룹을 파서 마치 현대의 마룻바닥을 끼워 맞추듯 수평으로 견고하게 결합했습니다. 이러한 고도로 정교한 석조 공학 기술은 원형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신석기인들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리는 거지? 뉴그레인지의 코벨링을 넘어 엄청난 노동력을 투입하여 돌의 목공 기술을 적용했을까요? 그의 답은 스톤헨지 주변의 건축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톤헨지 인근의 더링턴 월스 더링턴 월스에는 우드엔지 우드엔지를 비롯한 거대한 목조 기념물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목조 건축물에게 장부 맞춤은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건축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신고고학 이론 특히 마이크 파커 피어슨 교수의 연구는 목재로 만든 우드엔지 더링턴 월스를 산자들의 영역 도메인 of the living으로 수제로 만든 스톤헨지를 죽은 자조상의 영역 도메인 of the dead로 해석합니다. 이로 따르면 스톤헨지의 석조 결구 방식은 물려진 지붕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능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산자들의 목조 사원을 죽은 조상들을 위한 영원한 석조 사원으로 번역 트랜스레이션하고 재현하는 상징적 행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교한 결구 방식은 스톤헨지의 원형이 물리적 지붕을 가진 건물이 아니라 조상들의 영원한 집이라는 개념을 석재로 구현한 상징적 골조 심볼릭 프레임워크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제2부 지붕가설의 해부 스톤헨지는 건축물이었는가? 원래 지붕이나 벽이 있었다는 주장은 스톤헨지의 원형에 대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기가설은 스톤헨지를 개방된 석조 구조물이 아닌 중이 덮인 완전한 건축물 빌딩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지점 1. 가설의 근거 구조 공학적 필연성 기가설의 지지자는 대표적으로 건축가 세라 유뱅카 엔지니어 프란틱 H차 해킹은 제1부에서 분석한 정교한 결구 방식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장부 맞춤과 제어 쪽매는 단순히 도료를 고정하는 수준을 넘어 상부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하중, 즉 목재 트러스 트러스와 초가스 H 등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 공학적 필연성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라 유뱅크는 스톤헨지의 직경 약 30m의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수호시 지붕으로 덮인 공공집회 장소나 사원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점 2. 고고학적 기능적 반론 주류학계 이러한 지붕가설은 내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고고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그 반론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1점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 가장 결정적인 반론입니다. 내부 기둥의 부재 거대한 지붕을 지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부 기둥의 흔적 포스트 하우스 스톤헨지 중심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기물 잔해의 부재 수천 년이 지났더라도 거대한 목재 트러스나 초가 지붕이 붕괴하고 썩으면서 남겼을 유기물 잔해에 썩은 목재의 흔적, 즉 압축된 토양층과 고고학적 발굴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핵심 기능과의 모순 더 근본적인 반론은 기능의 문제입니다. 고제오부에서 상술하지만 스톤헨지의 핵심 설계 원리는 하늘을 향해 열린 구도를 전제로 하는 천문청렬 astronomical alignment입니다. 고지붕은 이 핵심 기능, 즉 하늘의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물론 지붕가설 지지자들은 아일랜드의 뉴그레인지처럼 지붕이 있는 통로식 우던 패세이지 처음이면서도 특정 천문 현상 동지 일출을 관측하기 위한 특수 창치 지붕창 루프박스를 얻었던 사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그러나 이는 스톤헨지가 요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하늘 관측 태양의 두 지점과 달의 네 지점이 아닌 단일 지점의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므로 스톤헨지의 구조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3. 전문가 결론 지붕이 아닌 상징으로서의 원형 지붕가설은 스톤헨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석조 결구를 설명하려 했으나 고고학적 증거의 부재와 천문학적 기능과의 모순이라는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1부의 결론에서 제시했듯이 이 정교한 결구 방식은 물리적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실용적 기능이 아니라 개념적 원형, 즉 당대에 존재했던 목조 사원을 조상들을 위해 영원한 석조로 번역한 상징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따라서 스톤헨지의 원형은 지붕이 덮인 폐쇄적 건물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의도적으로 열린 개방형 의뢰 무대였습니다. 제3부 건축적 진화, 단계별 원형 복원 스톤헨지의 원형은 단일한 시점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편념에 따르면 이 기념물은 최소 1500년 이상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건설 및 재건축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형은 이 진화 과정 속에서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3.1. 선사시대치 8000BC 기념물 이전의 성수 가장 초기의 고고학적 증거는 거서 기념물이 세워지기 수천 년 전인 중석기 시대 메서드 그것을 올라갑니다. 현재의 주차장 부지 지하에서 거대한 소나무 기둥파인 포스트를 세웠던 사 5개의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스톤헨지가 위치한 이 장소 자체가 수렵 채집인 시절부터 이미 중요한 의례적 중심지였음을 시사합니다. 3.2. 1단계 스톤헨지 일치 3100-3000BC 헨지렌지의 탄생과 공동묘지 최초의 스톤헨지는 돌이 아닌 흙을 만들었습니다. 기경 약 10만 110m 규모로 원형의 도랑대추가 두 뱅크 파고 쌓은 거대한 토목 구조물을 소월긴 커셔 즉 헨지렌가 축조되었습니다. 기두개 안쪽 둘레를 따라 56개의 구덩이 이른바 오브리 오러브리
허우스 일정한 간격으로 파였습니다. 이 1단계 원형의 핵심 기능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오브리올을 비롯한 도랑과 두개선은 최소 63명 이상의 화장 크레메이션된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 결과 이 매장 행위는 1단계가 축조된 직후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어 약 5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즉, 스톤헨지는 그 기원 1단계부터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명확히 구획된 영국 최대 규모의 신석기 시대 공동묘지였습니다. 3.3. 2단계 스톤헨지 270 2900-2600 BC 목조 사원 시대 1단계의 토목 구조물 내부에는 복잡한 목조 구조물 버스하우스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시기 스톤헨지는 우드헨지와 유사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엔제 일부에서 제시한 목조 건축의 전통이 석조 기념물 이전에 이 장소에 존재했음을 뒷받침합니다. 3.4. 3단계 스톤헨지 37 2600 BC 거석 기념물의 완성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톤헨지의 상징적인 원형이 완성된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단계는 너무 복잡하여 다시 여러 하위 단계로 나뉩니다. 페이스 3I7 2600 BC 웨일스에서 운반된 블루스톤이 처음으로 Q와 R 구멍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페이스 3II7 2600-2400 BC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단계입니다. 거대한 사르센석이 웨스트 우주에서 운반되어 목공, 기술 장구 맞춤 등을 이용해 현재의 외부 원형 열석 살슨 셀커과 내부 삼석화 프레턴즈로 세워졌습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온 재단석 어털 스톤 역시 기결정적인 재건축 단계에서 기념물의 중심축에 함께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페이스 3IIIV7 2400-1600 BC 초기에 세워졌던 블루스톤이 해체되어 사르센석 구조물 안쪽으로 옮겨져 현재 우려 본 것과 같은 원형 및 말발굽 형태로 여러 차례 복잡하게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진화 과정을 통해 스톤헨지의 원형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묘지 1단계에서 목조 사원 2단계로 다시 영원한 석조 기념물 3단계로 변화해온 유기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부 광역 의뢰 단지 우드헨지와의 건축적 관계 우드헨지와의 관계는 스톤헨지의 원형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인공과 특히 마이크 파커 피어슨 교수의 스톤헨지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SRP는 스톤헨지를 고립된 유적이 아닌 주연의 거대 유적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례적 경관 레추얼 랜드스케이프의 일부로 해석합니다. 4.1 산자의 영역 더링턴 월스와 우드헨지 더링턴 월스 더링턴 월스 스톤헨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톤헨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슈퍼헨지 유적입니다. 건축적 특징 이곳에는 거대한 목조 원형 구조물 우린주가 수백 채에 달하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킹산과 축제 발굴된 방대한 양의 동물 뼈주로 어린 돼지와 토기 조각은 이곳이 스톤헨지 건설자들이 실제로 거주하며 대규모 축제 피스팅을 벌이던 산자들의 영역 도메인 of the living이었음을 증명합니다. 4.2 2024년 최신 현대 측정의 함의 두 기념물의 동시서 과거 우드헨지는 스톤헨지의 석조 구조물보다 약 200년 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발표된 새로운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 결과는 이 통념을 결정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도시성 컨템포러니티 우드헨지의 핵심인 목조 고리 챔버, 링슨, 스톤헨지의 사르센석이 세워진 시기 2500 BC와 정확히 동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통합 시스템 두 개의 거대한 기념물이 불과 3km 거리를 두고 동시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통합된 프로젝트였음을 시사합니다. 1.1는 목재 우드헨지로 다른 하나는 석재 스톤헨지로 만들었습니다. 2.2 기념물은 동일한 천문축, 즉 가지 일출 동지 일몰축을 공유합니다. 3. 우드헨지는 삶과 축제의 장소였고 스톤헨지는 죽음과 매장의 장소였습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두 기념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목재, 임시성과 죽음석재, 영원성이란 이원론적 우주관을 동일한 천문축에 맞춰 설계한 하나의 거대한 통합 의뢰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스톤헨지의 원형은 우드헨지라는 삶의 공간 없이는 불완전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의뢰의 통로 에이번 강과 블루 스톤헨지 스톤헨지 리버사이드 프로젝트 SRP는 이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이 에이번 강 레버 에이번을 통해 의례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산자의 영역 더링턴 월스에서 의뢰를 시작하여 강을 따라 이동한 뒤 죽은 자의 영역 스톤헨지로 향하는 장엄한 장례 행렬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루 스톤헨지 블루스톤 헨지와 불리는 또 다른 소형 석조 원형 유적이 에이번 강가에서 스톤헨지로 향하는 에비뉴 의뢰용 도로의 입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두 영역을 잇는 의뢰 행렬의 관무 게이트웨이 또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4. 2020년에 발견 히든 랜드스케이프와 2km 규모의 거대 경계 2020년 스톤헨지 히든 랜드스케이프 프로젝트 스톤헨지 히든 랜드스케이프스 프로젝트인 비침습적 구물약 탐사 GPR 등을 통해 더링턴 월스 우드헨지 포함을 완벽하게 둘러싸는 직경 2km 규모의 거대한 원형 구덩이 샤프트 2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념물을 아득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로 이 전체 경관이 거대한 신성 구역 세크레드 바운더리로 구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스톤헨지와 우드헨지는 이 거대한 성역적 유래에 위치한 핵심 의뢰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제오브 우주의 축소판, 천문학적 설계의 최신에서
스톤헨지의 원형은 그 배치를 통해 천체의 운행을 정확히 반영하는 우주적 건축물이었습니다. 긴 유럽 거석 문화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5.1. 확립된 정설 태양의 축 솔스티스 엑시스. 스톤헨지의 가장 유명하고 명백한 기능은 태양의 정렬입니다. 기업물의 주축 메인 엑시스는 하지자줄, summer solstice 일출과 동지동줄, winter solstice 일몰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 midsummer 1년 중 아직 가장 긴 날, 태양은 북동쪽의 힐스톤 디올스톤 방향에서 떠오르며 그 빛이 기념물의 중심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동지 midwinter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태양은 남서쪽 그레이트 트리리톤 그레이트 트레레던의 두 기둥 사이로 정확히 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스톤헨지가 농경 사후의 필수적인 계절의 순환을 파악하고 기념하는 거대한 달력이자 태양 사원이었음을 증명합니다. 5.2. 최신 연구 2024-2025 달의 축 루널 X. 스톤헨지의 천문학적 기능이 태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가설은 2024년 현재 가장 주목받는 최신 연구 주제입니다. 주요 달 정지 메이저 루널 스탠스틸 이는 달이 뜨고 지는 위치가 지평선상에서 최대 가장 북쪽 및 가장 남쪽으로 벌어진 18.6년 주기의 희귀한 천문 현상입니다. 스테이션 스톤 스테이션 스톤 스톤헨지 1단계의 뚝뱅 근처에 직사각형 형태로 배치된 4개의 돌연제 2개만 남음이 이 주요 달 정지의 극단적인 4개 지점 최북단 월출, 최암단 월출 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가설이 지난 60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2025년 실증 프로젝트 마침 2024년부터 2025년까지가 바로 이 주요 달 정지가 이러는 시기입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와 본머스 대학, 옥스포드 대학 등의 공동 연구팀은 이 희귀한 기회를 이용해 스톤헨지 현지에서 이 정렬을 실제로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설을 실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스톤헨지의 주축사 해석이 태양과 명확히 정렬되고 부축 스테이션 스톤이 달과 정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제사부에서 분석한 삶목재와 죽음석재의 이원론적 구조와 결합됩니다. 이는 스톤헨지의 원형이 태양삶, 여름과 달 죽음, 겨울이란 이원론적 듀얼리스틱 우주관을 건축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정교하고 복합적인 장치였음을 보여줍니다. 결혼 원형의 목적 마이너스 2024년의 새로운 종합, 통합의 기념물. 원형이 정리되면 그 공간의 목적도 잘 보일 것. 이런 명제에 대한 해답은 2024년 12월 UCL의 마이크 파커 피어슨 맥 파커 피어슨 교수가 발표한 최신 종합 이론으로 귀결됩니다. 이 이론은 스톤헨지의 원형이 그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목적은 바로 통합 유니피케이션이었습니다. 1점 증거 1돌의 출처 후에 스톤헨지의 원형은 영국 섬 전역의 지질학적, 상징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한자리에 집결시켰습니다. 지역의 사르센석 잉글랜드 남부, 먼 곳의 블루스톤 웨일스, 그리고 2024년 8월에 밝혀진 득도로 먼 곳의 재단석 스코틀랜드 이 그것입니다. 2점 증거 이 기능과 스톤헨지는 그 기원이 단계부터 영국 최대 규모의 신석기, 공동묘지였으며 조상 숭배의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3점 증거 세 시기 후엔 가장 거대한 석조 기념물 사마야의 단기 세워진 시기. 2500BC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유전자를 가진 이주민들이 이른바 비커인, 비컬 피프이 유입되던 문화적 스트레스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증거를 종합할 때 스톤헨지의 목적은 명확해집니다. 지석기인들이 실용적인 이유 없이 750km 밖 스코틀랜드에서 재단석을 운반해온 행위, 그리고 웨일스에서 블루스톤을 가져온 행위는 단순한 건축이 아닌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재단석은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컨벤스톤 서커스과도 연관성을 보입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남부에 거쳐 살던 토착 신석기. 농경 공동체들이 새로운 이주민의 등장이라는 외부의 위기 속에서 각 지역을 상징한 돌과 그 돌에 깃든 조상을 하나의 중앙 성소로 가져와 물리적으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톤헨지의 원형은 지붕이 덮인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브리튼 전역의 토착 공동체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공통의 조상과 우주 태양가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통합의 기념물 Monument of Unification이었습니다. 스톤헨지의 건축적 원형은 그 자체가 영국이라는 섬의 개념적 지도 컨셉추얼 맵이자 정치적 선언문이었던 것입니다.